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여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친한 친구들도 제 일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정적만 흘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시간 기준 제가 언니입니다. 동생과는 중학교까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가출하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폭언이나 폭력을 쓰셨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저희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을 가 빨리 이 집안을 탈출하자는 생각이었고, 동생은 대학이고 뭐고 그냥 바로 취업하자는 마인드였습니다. 뭐가 되었든 각자 능력 길러서 거지 같은 아빠의 소나기 속에서 탈출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온 여동생은 조금씩 삐뚤어졌고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완전히 손에 놓아버리고 소위 날라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가정 환경에서 저는 분노를 디딤돌 삼아 이 악물고 공부했고, 여동생은 분노 속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채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지요. 수차례, 아니 수백 번을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를 하던가 뭐라도 하라고요. 하지만 반복되는 싸움에 저도 지쳐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멀어졌습니다. 저도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기에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너무 지친 상황이었거든요. 화를 못 참은 저는 동생에게 손을 올렸고, 그렇게 그 사건 이후 저와 동생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연락조차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23살이 되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3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때 여동생은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 중상위권 정도 되는 대학에서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아갔고, 그 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4학년 1학기 휴학을 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고 9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일을 시작하였죠. 일에 치여 외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와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했던 저희 삶에 갑자기 찾아온 따뜻함과 안정감이 저를 놀랍도록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달리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 남자는 돈보다 행복, 그리고 물질보다 추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반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에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저희 남편이 결혼한 지 딱 6개월이 지나자 사람이 180도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은 완전 무뚝뚝하게 변했고 자주 가지던 잠자리도 한사코 거부하더라고요. 내가 매력이 없나?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말이 없었고요. 한 1년간을 매달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다시 혼자로 돌아가야 된다는 두려움과 한 번 경험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저를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결정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은 기를 쓰고 반대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저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고 아예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 정도 말을 섞으면 많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네요. 아예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수두룩 빽빽했으니까요. 혹시 남편이 바람났나? 차라리 바람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이혼하게 라고 생각했지만 핸드폰, 내비게이션 등등 모든 곳을 뒤져봐도 바람의 흔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유독 이태원을 자주 간 것 빼고는요. 가족도 없이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사람도 없이 저는 사막에 외로이 홀로 있는 선인장 같았습니다. 감정도 없고 누구 하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거친 모래바람을 혼자 이겨내고 있는 그런 선인장 같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픽 하고 쓰러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맥주 한잔한 뒤 집으로 갔습니다.
술에 굉장히 약한 몸이라 맥주 한 잔만 마셨는데 알딸딸하니 어지럽더라고요. 머리가 약간 핑핑 도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는지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버튼 3층을 눌렀어야 했는데 4층 버튼을 누른 겁니다. 4층에 내려서 내려가지 라고 했지요. 그렇게 4층에서 계단 반쯤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남편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집이 맨 끝 아파트라서 한 라인밖에 없어요. 층 하나에 세대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남편 신음소리인 것이 확실했죠. 충격에 뒷목에서부터 전기가 머리로 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 쌍둥이 여동생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뭔지는 확실히 들리지 않았지만 여튼 확실히 제 쌍둥이 여동생 목소리가 맞았지요. 저는 설마 아닐 거야. 내 남편과 여동생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 동생이랑? 아니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때 대문이 쾅 열리면서 여동생이 화를 내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각 팬티만 입은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은선아 제발 은진이한테 비밀로 해주라. 이거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응? 너 돈 필요해서 그런 거지? 얼마 주면 돼? 내가 너 살 공간도 마련해주고 다 해줄게. 제발 이런 걸로 협박하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다 해결돼. 제발 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은 화를 내며 닥쳐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콘돔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싹 다 나한테 있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 알겠니? 더러운 새끼. 너는 형부라도 불릴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감히 그런 짓을 해? 라고 하면서 씩씩대며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남편은 절규하며 울 듯한 목소리로 제발 이라고 외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나고 몸이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막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발에서부터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나? 여동생을 따라가야 하나?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저는 여동생을 뒤쫓아갔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간 여동생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고 여동생 어깨를 팍 잡았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짓 했냐? 잤냐? 뭐야 너? 너가 왜 우리 집에서 나오냐고. 신음소리랑 콘돔이 이야기는 뭐야? 라고 하자 여동생은 뒤를 돌아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동생, 깜짝이야. 내 심장.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잘 됐네. 뭐 나랑 형부, 아니 그 개새끼랑 잤냐고? 무슨 토 나오고 그런 역겨운 소리를 해. 알지도 못하면서 속단하지 마. 됐고, 나 지금 형부, 아니 그 개놈 새끼랑 한판하고 와서 힘들거든. 저기 벤치 가서 말하자 라고 하고 벤치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놀라지 마. 나 이태원에서 디제잉이랑 이것저것 일하는 거 알지? 일이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주변에 게이 되게 많거든? 나랑 제일 친한 오빠도 게이야. 우리 집 가정사 전부 알고 있는 오빠고. 그 오빠 따라서 게이바 갔는데 거기 형부 있었어. 나 깜짝 놀라서 쓰고 있던 모자 푹 눌러 쓰고 주머니에서 마스크 꺼내서 얼굴 가렸지. 그 오빠한테 키 크고 몸 좋아 보이는 저 사람 우리 형부라고 말하니까 그 오빠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리고 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오빠는 한참을 당황하면서 저 사람이 네 형부라고? 나 저 사람이랑 잔 적도 있고 뭐 집안에 개인인 거 안 들키려고 위장 결혼했다고. 그런 소문도 엄청 많고 특히 돈 많아서 남자들 엄청 달라붙어. 그리고 저 남자 지금 내 친구랑 사귀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 더 충격적인 건 형부, 아니 그 쓰레기
영상 찍는 게 취미래. 그러니까 그 이상한 영상 있잖아. 그래서 나랑 친한 오빠도 형부가 나오는 그 영상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 오빠한테 영상 넘겨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내 인맥 도움받아서 형부가 게이고 언니 몰래 바람핀 사실을 증명할 만한 거 모았고, 솔직히 언니랑 연락도 안 하는데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오늘은 형부한테 게이인 거 아니까 행동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러 온 거고, 신음소리는 내가 영상 틀어줘서 나온 소리인 것 같네 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갔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놈이 게이였구나. 그럼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끝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려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네요. 정말 한 30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숨 넘어갈 정도로 꺽꺽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미안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사죄했지요. 고등학생 때 홧김에 때린 거 너무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생도 저와 함께 부둥켜 울며 사과하고 그랬네요. 서로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저희 자매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여동생이 도움을 받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넘겨받고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맥이 빠진 채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 의자를 던졌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라고 소리치며 아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을 발로 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곳을 뒤꿈치로 우지끈 밟았습니다. 으악!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걸로 분이 앉아서 그곳을 점프해서 한 번 더 우지끈 밟았습니다. 뭐가 터졌는지 뿌직 하는 소리도 들려서 움찔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게이인 거 다 안다고 시댁에도 폭로할 거고 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직원들한테도 다 폭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바로 시댁을 향해 갔습니다. 어머님한테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 모두 폭로하고 그간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전부 말했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영상을 보여주자 손이 덜덜 떤 채로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반차를 쓰고 급하게 혼자 살 고시원을 알아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분도 처음엔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차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한 끝에 소장을 썼네요.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댁에서 제발 합의이혼하자,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가로 억대의 현금을 주겠다며 저를 회유했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저 공무원이고 평생 굶어 죽을 일 없으니 그냥 꺼지라고 욕 한 바가지 퍼붓고 고소 진행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랑 위자료 전부 나오면 작은 원룸이라도 이사 가려고요. 지금은 소송 비용 때문에 목돈 나갈 일밖에 없어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놈이 까딱 잘못하면 제가 보낸 사연에 그놈 실명까지 전부 까발릴 생각입니다. 안전장치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소송 끝나고 후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